안녕하세요 여러분, 쇼핑스터디입니다. 오늘은 해외 물류에 관심 있거나 해외 구매 대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알고 있으시면 좋은 내용을, 그리고 알고 있으면 좋은 인사이트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얘기인데요. 트럼프 하면 이젠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명확하게 생긴 게 있죠. 바로 관세.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25%에서 15%로 10% 관세를 인하하면서 여러가지 투자를 약속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8월달 정도에는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어느 정도의 관세를 협상을 한 상태일 거예요. 오늘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미국의 트럼프 하면 제일 유명한 홍보 문구가 있죠. 바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예전에 부흥했던 시기로 끌어올려보겠다라는 강력한 어필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도 마가를 엄청나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을 통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한테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관세로 위협을 하고 있어요. 멕시코, 캐나다. 평생 친구일 것 같았던 그 캐나다마저 공격을 하면서 이 미국에 대한 위신과 전반적인 미국에 대한 인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대통령만 바뀌었는데 이렇게나 국제정세가 달라진 이 현재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는 FTA의 재협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거를 엄청나게 바늘하고 있죠. 그게 달러 패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요. 그래서 바로 꺼내들었던 게 관세였습니다. 처음에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을 땐 너 나한테 잘못 보이면 관세 매길 거야, 너 관세 50%, 관세 100% 이런 식으로 뭔가 거대한 세금을 그 나라한테 부과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워딩을 했었죠.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죠. 관세라는 건 미국의 소비자가 낸다는 사실을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알 수 없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그렇게 큰 우위를 차지하는 듯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트럼프 하면 확실한 지지층들이 가난한 백인들 을 공략을 했기 때문이죠. 그 가난한 백인들이 지금 나 죽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가장 확실한 인사이트가 생긴 게 있어요. 미국한테 수출하는 거는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근데 자, 잘 들어보시면요, 미국한테 수출을 하는 거는 고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한테 수입을 해오는 건 이거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좋아지게 된 거죠. 내가 미국 아마존 창고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아마존 셀러라고 했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구매 대행 형태로 수출을 하면 오히려 이제는 호황인 상황인 거죠. 왜냐면 관세의 장벽을 어느 정도 우회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희처럼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사람들은요,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호황이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던 이 한미 FTA는 완전하게 폐지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판매하고 있는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같은 일부 산업 품목에서 혜택이 축소되거나 오히려 관세 혜택이 25%나 어마어마한 관세의 장벽이 쳐지면서 타 자동차 대비 가격 향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경쟁력을 잃을 거라는 전망이 예상되는 바죠. 물론 세탁기 같은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러한 품목들을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수출업자들은 쇼핑몰의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입장인 거고, 우리는 이제 수입을 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수입하는 형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할 적에 150달러 미만의 경우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50달러 이상의 상품의 경우 관부가세, 물품 금액의 18%가 붙게 되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목록 통관 기준 200달러로 상향 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오는 미국 아마존 구매 대행의 형태 같은 경우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도 우리가 관부가세 없이 상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었죠. 그러면 미국 아마존 형태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게 점점 혜택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정세가 뭔가 크게 휘청거릴 때는 모두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우리 같은 일개 개인 셀러까지도요. 이럴 때일수록 현 상황을 직시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더 남들보다 빠르게 살아남아갈 수 있을까, 빈틈이 있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보는 사람이 새롭게 바뀔 이 시장을 선도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단 하나는 우리가 먼저 시작했죠. 이 사실을 빠르게 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각자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대처하냐를 준비하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구매 대행의 장점이죠. 이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존 구매 대행도 물론 하고 있지만 중국 구매 대행 또한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상품을 사입해가지고 브랜딩을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승마용품 하는데 승마용품 같은 경우는 유럽 구매 대행에 많은 포커싱이 이루어져 있는 사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지금 하나둘씩 많이 나눠놨습니다. 사업은요, 언제나 리스크가 있는 돈벌이 수단이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갈 때까지는 부단하게 노력하셔가지고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 나가고 있는 단계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전쟁도 있고 이 현 상황에서는 어디 하나에만 의존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나눠 두셔야만 합니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리셀 강의서부터 중국 구매 대행 그리고 지금은 미국 구매 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이 채널에 혹시라도 관심이 생기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게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핑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어도 시작하면 달라질 거야. 지금은 내가 아닌 나 그 가능성을 놓지 마.